노동계에서는 지금 1,800원까지 내년에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절충안을 냈습니다. 1,440원까지 지금 낮춰진 상태고요. 경영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20원 올렸습니다. 8,740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충이 되더라도 지금 격차가 1,700원 가까이 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결렬됐다, 뭐 지금 박차고 나갔다, 다시 논의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두 분께 똑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 최저임금 올려야 됩니까? 동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뭐 매년 해마다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뭐 이 사용자 측이나 이제 노동자 측이나 뭐 등등이 서로 해안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상황은 이거를 한 3년치를 같이 묶어서 지금 해야지 경영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니 우리가 준비하는 방향대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분들도 앞으로 우리 뭐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니 거기에 맞춰서 자기 계획을 짜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근본적인 제도부터 우리가 얘기 못했던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는 진짜로 뭐 이 맞서서 마지막 회의 가서 공익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것이 뭐 눈에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최저임금은요 굉장히 큰 고비가 남아 있어요. 2024년이면 네. 모든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5% 넘는 거에 뭐 얼마씩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2024년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 큰 틀을 짜는 게 지금 맞는 얘기지. 지금 한국에서 제조업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내년에 지금 성장률 4%에 물가 상승률 1.8%를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거기에도 못 미치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을 갖고 갈 수 있느냐 등등이 이거는 서로 첨예하게 붙어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아예 논의의 초점을 우리가 조금 다른 면에서 좀 길게 2024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많이 올려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뭐가 문제냐면 초기에 너무 많이 올렸어요. 10%대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 와서 그거를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 뭐 지금 34%가 올랐다면 연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7.8%밖에 안 올렸거든요. 네. 사실 김대중 정권 때는 연 9%씩 올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7%씩 했는데 지금 다른 거는 박근혜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는 비슷하게 뭐 7%면 7%대에서 얼마 차이 안 나게 균분되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한꺼번에 과중되게 이것들이 네. 온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에 대한 노사 간의 얘기들이 한 번은 요번에 꼭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얼마를 올리고 내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3년 정도의 그 시한을 두고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론가님, 네. 이번엔 최저임금은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소득층에 사실은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줘야지 네. 그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을과 을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네.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 여기에는 완전히 최저임금하고는 별개의 나라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을과 을이 대결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분명 올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뭐 생산활동 인구 가운데 한 27, 8%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미국이 7%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최저임금을 갖다가 올려주면은 올리라고 무조건 강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뭐 당장 어렵겠죠. 소상공인도 그렇죠. 어렵고요. 네. 근데 이런 논의 자체가 정부가 저는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 차익이라는 거는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동시장을 갖다가 사실은 개편하고 노동시장을 바꾸는 거, 가령 자영업자 수를 줄이고 일반 노동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는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부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네. 차액을 갖다 보전하는 방식을 갖다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진행이 됐어야지. 매년 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뜨거운 논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게 사실은 정부가 그냥 최저임금 뭐 위원회만 두고서 거기서 니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 이게 네. 을과 을 서로가 약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싸움들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에도 민망하고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올라야지만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층 간의 어떤 불균형, 불평등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의 선순환, 저소득층이 네. 좀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룰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부담을 갖다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현재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마디 좀 더 얹히고 싶으면요.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지금 그것을 주지 못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주는 사람들이 319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올리더라도 현장에서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다 역대 최고급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태에 대해서는 네. 엄중하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해법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일자리를 늘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보존하는데 그것이 핵심이지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지금 될 일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노동계에서는 개학이라 그러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진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올해 뭐 20원 올리니 뭐 300원 깎았느니 이런 문제로 지금 싸울 때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대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부담이 되곤 하지요. 을과 을의 전쟁이 되고 있는 부분, 정부의 방임이다. 지금 따끔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사실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경영계 등등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땅덩이가 넓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가 뭐 활발하게 돼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뭐 수도권으로 어떤 인구 집중이 되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시골 농촌 같은 데 가면은 일자리를 이거 좀 임금을 좀 많이 줘도 시급 이상,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줘도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 임금 수준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걸 최저임금을 갖다가 업종별 아니면 지역별로 차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일할 때를 갖다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데는 계속해서 못 구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최저임금보다 좀 덜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도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냐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건 단순히 최저 어떤 수준의 어떤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각종 정책이라든지 복지 이런 거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상류층과 그다음에 하위층 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OECD에서 최하위예요, 우리나라가. 네. 이걸 고치는 방법은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갖다가 올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 최저임금 올라가는 걸 갖다 다 순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만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역시 지방 같은 데서는 역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줘도 사람들이 안 갑니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 전부 다 포괄을 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갖다가 정하고 하는 데에 어떤 변수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놓고서 연구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